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4일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요, 정말 선거가 민주주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선거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출범 초부터 헌법 뜯어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뜯어 고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 두 개의 기둥축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냥 민주주의만 헐려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여론의 반발이 커지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헌법 조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단 하나도 건들지 않고 교묘하게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어요? 이 법치주의 근본을 공수처를 통해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치주의를 없애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또 하나는 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바로 검찰을 무너뜨려서 공수처를 만들고 국정원을 무너뜨려가지고 경찰에다가 국보법을 넘겨줘요. 그래서 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하나는 법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하나는 안보 시스템을 망가뜨려가지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뺀 것보다도 더 무서운 독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부동산 서울에서 집 하나 제대로 사고 팔고 있습니까? 정부 정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장경제에 손을 못 보니까 부동산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사회주의화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감독한다고 지금 기구가 하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새로운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의 이 권력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탄압기구. 이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어제,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국회에서 그야말로 잔악무도한 독재 정치의 극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 완전히 경찰로 넘겨지는 그 법안, 국정원 개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서 모레가 되면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해요. 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김여정 하명법이 이제는 작동이 돼요. 자, 그러면 김여정 하명법,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2항, 누가 그리는 그런 꿈입니까? 바로 김정은이가 그리는 꿈이에요. 김정은이에게 가장 큰 선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실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현재 야권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야권 원로들이. 그래서 이 시국선언을 한 이 문재인 정권 조기 종식 이 연합, 말하자면 이제 하는 이 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 비판의 압력 수위를 계속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정원법이, 오늘이 아니죠. 시간상으로는 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정세균 국정원법 통과에 대해서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또 대선 나온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박지원이가 앉아있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대요. 무거운 책임감?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 이거 제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 그러면서 북한 해외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 위협 이런 데 있어서의 본연의 업무, 과학정보 역량,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되겠다 그랬는데요. 본연의 업무 중에서도 더 본연의 업무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아니겠어요? 왜? 간첩들만큼, 스파이만큼, 북한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기관과 그 다음에 세력이 어디 있냐고요. 이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을 빼내고 무슨 본연의 업무를 어디에서 찾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본연의 업무가요,
이번에 국정원 개혁법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 교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경제 교란 행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경제 교란 행위? 이거는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그냥 경제 정보도 아니에요. 경제 교란 행위. 경제 교란. 간첩은 경제 교란 안 하나요? 그러면 간첩이 하는 경제 교란은 경찰에다 넘기고, 그리고 간첩이 아닌 경제 교란 행위는 국정원이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보와 수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간첩 정보하고 간첩 수사 정보하고 어떻게 북한 정보 이걸 구별하냐 이거예요. 다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건데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는 준엄한 명령. 어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까? 문파 세계들의 준엄한 명령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한 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홍천입니다. 조홍천 의원, 물론 이제 국가정보원의 김성호 원장 때 특보도 했고, 파견 나와 있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도 했고, 나름대로 검사도 했고, 그야말로 이 권력기관, 국가정보원과 검찰,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근무했고, 지난번에 공수처 할 때도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이번에 국가정보원 개정안에도 아예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서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불참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하나같이 옳은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문파들이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은 지겠다. 이미 공수처법 불참했을 때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홍천 의원 차기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 야당으로 오십시오. 예. 어차피 조홍천 의원이 이 좌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파로 넘어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 그 다음에 법치 시스템의 근본을 흔드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판국에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굉장히 의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개월 만에 중대본부 긴급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8개월 만에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요. 12일 현재 1212명당 1명이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서 12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1030명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327일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3일 0시 기준입니다. 바로 그런 게 어젯밤 기준으로 따지면 국내 누적 확진자가 42,766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국내 인구 5,183명 기준으로 할 때 1212명당 1명꼴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지금 받았다. 그래서 한 21일 정도가 되면 5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악화되는 원인은 계절적 원인이 있다. 이제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가족끼리 또 걱정하고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1월 달에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3월 이전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데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대본에서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박능우 장관 연말까지 병상 1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윤미향 누굽니까?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 돈 갖다가 그야말로 개인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써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서부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한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윤미향이가 확진자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와인 파티를 하고 이 인증샷을 페북에 올렸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도는 정부 여당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논란이 되니까 SNS를 삭제하고 했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우리가 삭제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놔주십시오. 이러니까 현재 정부 여당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단 살포하는 것까지 금지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미 정부, 그 다음에 미 의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청문회도 열겠고, 그리고 한국의 인권 관련 이 보고서 쓸 때 이 감시 대상 국가 명단을 올리겠다. 이런 지금 입장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한미 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것이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것인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지나치게 북한을 감싸고 돈다고 하는 그런 직격탄까지 날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지금 현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내일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면 바로 통과시킨 것도 하는데요. 제가 야당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거 뭘 하고 필리버스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록갱신 게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위원장을 안 맡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몇 개 맡느니보다는 아예 안 맡아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의 독단적, 독점적, 독재적 운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것이 국회의원장 7자리 맡으라고 할 때 안 맡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봐야 하루 지나면 전부 180석 의석 가지고 전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법안 다 통과시키는데 아예 그냥 일사천리로 싹 다 패스트트랙 작년에 통과하듯이 하게 시켜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일시에 높여주는 게 낫지 뭘 하고 진 뺍니까? 국회의원들 뭐 기록갱신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저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큰 틀에서 위원장 자리까지도 내놨는데 이거 필리버스터 해봐야 아무 실효도 없는 거 이거 여당하고 싸운다고 누가 국민들이 인정해 주나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정 그야말로 원내 전략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한미 관계 또 그리고 여야 관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현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김여정 하명법으로 김정은이한테 상납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빼가지고 또 상납하고 이러는데 정반대의 모습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B-52 여러분들 잘 아시죠? B-52 폭격기에다가 뭘 장착하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해버렸어요. 11일 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정은 지하 벙커에 어디가 있든 간에 바로 30초면 타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속도가 빨라요. 음속의 20배 정도로 빠릅니다. 마하 2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하 20이면 224,48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0초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 음속의 20배이기 때문에 6.86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광자라든가 김정은이의 지하 벙커까지 얼마든지 30초 안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록히드 마틴에서 2018년부터 개발해왔고 2022년도가 되면 이제는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내 움직임, 전단 살포 금지법 가지고 압박하는 거,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이 도발, ICBM이 됐든 뭐든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는 바로 그야말로 공격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현 정부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5일 징계 어떻게 될지 미리 한번 가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양측 간에 대대적으로 대치하는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장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쟁의 핵심 쟁점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징계위 절차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징계위 절차 중에서는 가장 기본 것이 이 검사징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5명 가지고 운영하다가 심재 처리가 기피를 하니까 4명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것은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7명의 우연을 둬야 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사징계법에 나와 있는 예비의원 3명, 이 예비의원은 검사해야 되는데 요거를 추미애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도 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원장의 위촉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예비의원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징계가 청구된 다음에 새로운 징계위원으로 이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를 갖다가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징계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향신문이 어떤 신문이죠? 완전히 친여 성향의 매체, 핵심 매체잖아요. 한겨레와 함께. 경향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 위원장,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비리 의혹, 비리라기보다도 이 자격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징계위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쩌다가 공정성 제대로 좀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 특이 신원사항을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어제 보도했어요. 13일자. 이 보도 내용은 뭐냐면 정부 법무공단이 있는데 이 법무공단은 뭐 하는 데냐면 국가소송 및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이 정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제2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사진까지 다 파악이 됐어요. 이것은 지난달 24일 날 서울 강남구 정부 법무공단 청사에서 열렸어요. 이러면은 이 정부 법무공단이니까 법무 산하기관이잖아요. 정부기관. 이거는 누가 임명합니까? 추미애가 다 임명해요. 그러니까 전부 추미애가 임명하니까 추미애 애완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가 임명한 이사를 갖다가 추미애가 임명한 정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신문까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징계위원장을 앉혔으니까 자격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10일 날 열렸던 징계위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증인 신문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증인들, 그 다음에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심재철 증인,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질문 못하면 뭘 하고 가서 앉아있어요? 변호인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징계위 측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문과 다르다. 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신문하듯이 신문이다. 즉 판사만이 신문하듯이 징계위원만이 신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신문할 수 없도록 딱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면 자기네들한테 질문할 걸 알려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신 물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변호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징계위 측과 윤석열 총장 측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과연 그러면 15일 날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이런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조계에서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쭉 훑어보면 중징계는 맞는데 그러면 해임할 것이냐 아니면 정직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해임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임. 그래서 단칼에 잘라내는 거예요. 단칼에 잘라내는 경우에는 또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요.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난번에 직무 배제했을 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취소 소송을 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소송을 내겠다. 다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좀 나오는 거예요. 예,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소송을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3개월짜리 정직이 낫겠다. 이런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정직을 하면 사실상 이 일은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제 뭐 1월달 곧 나오잖아요. 바로 연말부터 검사 인사를 해가지고 추미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줄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들 싹 다 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인사 학살을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중요한 수사에서 이 살아있는 칼이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런 지금 안도 정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꼼수를 다 쓰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심야 방송 첫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가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